네, 안녕하세요. 뭉쳐있단다 뭉딴맨입니다. 2024 승무패 37회차 K리그 1 6경기, J리그 1 8경기입니다. 지난 36회차는 2월이 되며 이번 회차 2월 대박 회차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 감기가 독감인지 아직도 완쾌가 되지 않았는데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심야뿐이라 다시 밤샘을 했습니다. 이번 37회차는 AMH 기간 동안 K리그의 대표 차출 선수들은 돌아와도 리그 경기에는 그리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J리그도 국대 대부분이 유럽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아 마찬가지인데, 다만 J리그는 AMH 기간 동안 리그컵 16강 1, 2차전과 1항배 64강전들이 있어 몇 개 팀들은 적게는 한 경기나 많게는 3경기를 치른 팀들이 있으니 팀들 간의 체력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K리그 3위 포항 스틸러스와 11위 대전 하나의 매치입니다. 포항은 직전 김천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했고, 대전은 직전 대구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2연패를 끊었고 최근 1승 1무 3패로 6경기 만에 승리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1무로 포함의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은 1.77 대 4.42의 정배당입니다. 포항은 최근 리그 초반에 비해 경기력이 떨어지더니 3경기에서 2패를 하는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얼만큼 회복했느냐가 관건이고요. 대전은 5경기 무승을 끊고 오랜만에 승리했는데, 올라오던 외인 용병들의 경기력이 A매치 기간 동안 유지할지가 주목됩니다. 상성에서 포항의 압도적인 우세이고 홈 경기로 일단 포항의 승을 바쳐야 될 매치인데, 직전 대전의 용병 레안드로의 왕성한 활동력과 침투가 좋았고, 교체로 들어간 음나파의 헤더 결승골로 연패를 끊었던 대전이 이번 원정에서도 그 기세를 다시 올릴 수 있을지인데, 득점력이 오르지 않는 게 부진의 원인인데요. 과연 공격수들이 해결을 해줄 수 있을지에 결과가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포항의 승과 무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J리그 5위 산프레체와 11위 도쿄 베르디의 매치입니다. 산프레체는 직전 이와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2연승으로 최근 2승 1무 2패를 했고, 베르디는 직전 삿포로와의 홈 경기에서 5대3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1.55 대 5.67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산프레체는 3-4-2-1 폼에서 좌우 측면 공격과 중앙을 거치지 않고 롱볼로 상대 파이널 서드로 공을 보내면서 공중볼을 따내며 세컨볼에서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리그컵에서는 FC 도쿄를 2승으로 누르고 8강에 진출했고, 1항배에서는 시모노세키를 11대2로 대파하며 32강에 진출하며 강력한 득점력도 보이고 있습니다. 3-1-4의 포메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베르디는 직전 리그 최하위 삿포로와의 경기를 보면 난타전 끝에 5대3으로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요. 이선의 포미들이 좌우로 파고들며 낮은 크로스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산프레체도 3백이지만 수비에 무게를 두고 있고 롱볼이나 좌우 키패스로 중원을 거치기보다는 역습으로 결정짓고 있는데, 베르디는 직전 경기에서 많은 득점도 했지만 실점도 3점을 하며 수비에 허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1항배에서는 나가노를 5대0으로 누르며 32강에 진출했고요. 산프레체가 2경기를 더 치렀지만 마지막 1항배는 연습 경기에 가까웠기에 조직력이나 경기 감각을 올리는 데 더 도움이 되었을 매치입니다. 산프레체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3번 경기 J리그 19의 교토 상가와 22 삿포로의 매치입니다. 교토는 직전 세레소 오사카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5연패를 끊었고, 삿포로는 직전 베르디 원정에서 5대3으로 패하며 2연패이고 최근 1승 4패로 흐름이 부진합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패로 삿포로가 앞서 있고 배당은 2.37대 2.88로 정배당이고요. 양팀 강등권을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매치인데 직전 경기력을 보면 삿포로의 결정력이 교토를 앞선다고 보여집니다. 비록 5골을 먹었지만 3골을 뽑아내는 데는 나름 조직력으로 골을 넣는 모습이었고요. 교토는 포백으로 중원의 숫자를 많이 두는데 이렇다 할 기회를 많이 만들지는 못했고 원샷 원킬의 마무리로 연패를 끊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양팀은 직전 2랑배에서 각각 승리하며 32강에 진출했는데 삿포로는 리그컵에서 도야마의 1승 1무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뒤돌아볼 여유가 없는 양팀이기에 승패가 나뉘는 경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 득점력에서는 삿포로가 앞서 있는 편입니다. 교토 상가의 승과 패를 추천합니다. 4번 경기 J리그 9위 세레소 오사카와 8위 우라와의 매치입니다. 세레소는 직전 교토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 우라와는 직전 고베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3연승 후 2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세레소가 우세한데 배당은 2.70대 2.56으로 역배당입니다. 세레소의 4-2-3-1 폼에는 중원의 숫자를 많이 두지만 확실하게 중원을 지배하지는 못하고 있고 우라와의 포백은 중심을 공격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상대 파이널 서드 안에서 유기적인 플레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A매치 기간 리그컵에서는 마치다의 1무 1패로 탈락했고 1랑배에서는 홈에서 J리즈에 3대1로 승리하며 32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라와는 A매치 기간 휴식을 취하며 체력적으로는 우세한 경기가 되겠는데요. 팽팽한 경기가 될 매치인데 선취골이 결승골이 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세레소 오사카의 무와 패를 추천합니다. 5번 경기 K리그 7위 광주와 2위 김천 상무의 매치입니다. 광주는 직전 서울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2연패를 끊었고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고요. 김천은 직전 포항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최근 2승 3무를 하고 있는데 10경기째 패가 없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패로 김천이 우세하고 최근 맞대결 4연승 중인 김천입니다. 배당은 2.24대 3.10으로 정배당이고요. 광주는 2연패를 끊으며 서울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했는데 K리그 전진 패스 1위를 달리는 정호연의 복귀로 경기력은 올라와 보였습니다. 김천은 직전 경기를 마치며 말년 병장들인 중원의 김진규, 원두재, 김동현이 이탈하고 공격의 이영준 등도 전역을 할 예정인데요. 대신 이동경, 이동준, 맹성웅 등이 군사훈련을 마치고 합류할 예정이지만 경기 감각이나 조직력에서 아직 발을 맞출 시간이 부족해 이번 매치에 걸림돌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광주의 엄지성이나 가브리엘, 직전 결승골을 넣은 백하까지 가세하며 공격력이 더 좋아지고 있어 이번 홈 경기를 반등의 터닝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광주입니다. 광주의 단통 승을 추천합니다. 6번 경기 K리그 4위 강원과 5위 수원FC의 매치입니다. 강원은 직전 제주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3연승을 했고 최근 4승 1무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FC도 직전 인천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2연패 후 4연승으로 상승세이고요. 최근 상승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최근 맞대결 강원이 2연승 중이고 배당은 2.25대 2.99로 정배당입니다. 강원의 최근 상승세는 리그 초반에는 이상원이 이끌었다면 초반이 지나면서는 야고와 고딩 프로 선수 양민혁이 이끌고 있다는 생각인데 양민혁의 성장세는 매 경기 확연히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데 대단한 선수가 될 거란 생각입니다. 수원도 최근 4연승으로 상승세인데 그 주축은 이승우인데요. 투톱의 안데르손과 합이 잘 맞으며 지난 시즌 음주로 퇴출된 라스와의 합이상 두 선수의 손발이 잘 맞아가며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상승세의 양팀인데 상성에서도 대등하고 강원의 홈 경기라는 이점과 직접 맞대결 2연승 중인 강원의 우세가 있어
강원의 단통 승을 추천합니다. 10번 경기 J리그 7위 나고야 그랜퍼스와 18위 쇼난 벨마레의 매치입니다. 나고야는 직전 가와사키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2연승이 끊겼고 최근 3승 2패를 하고 있고요. 쇼나는 직전 간바 오사카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나고야가 우세하고 배당은 2.08대 3.55로 정배당입니다. 나고야는 리그컵에서는 가시와의 홈에서 승리했지만 1라운드에서는 패했는데 쇼나는 1라운드 홈 경기에서 승리하며 리그 패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직전 리그 간바 경기에서는 쇼나 골키퍼 송봉근의 빌더 패스 실수로 선취골을 먹으며 패했고요. 최근 A매치 차출된 나고야의 하창래가 팀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공백이 있었던 경기 결과였습니다. A매치 차출은 되었지만 경기 출전은 없어서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하창래가 출전이 가능할 걸로 생각 들고요. 가라앉은 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꼭 승리가 필요한 나고야로서는 동기부여 또한 큰 경기입니다. 나고야의 단통 승을 추천합니다. 11번 경기 J리그 3위 간바 오사카와 12위 가시와 레이소로의 매치입니다. 간바는 직전 쇼난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2연승으로 최근 4승 1무로 상승세에 있고 가시와는 직전 후쿠오카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2연패를 했고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무로 간바가 우세하고 배당은 2.34대 3.01로 정배당입니다. 간바는 직전 리그에서는 쇼난을 꺾었지만 상대 골키퍼의 실수와 PK로 2대1로 승리했는데 완전한 기회를 만들지는 못했는데요. 직전 1라운드 경기에서는 홈에서 후쿠시마에 3대0으로 승리하며 득점력은 올렸습니다. 가시와는 리그 2연패를 했고 리그컵에서는 나고야의 1무 1패로 탈락했는데 1라운드에서는 하버리그 팀에게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가시와의 최근 흐름은 포백이 라인이 자주 무너지며 선취골을 주고 라인을 올렸다가 역습에 계속 골을 먹는 모습인데 A매치 기간 리그컵에서는 탈락했고 1라운드에는 승리하며 32강에 진출했는데 3경기를 치르며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있어 이번 원정 경기가 더욱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간바 오사카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2번 경기 K리그 1위 울산과 9위 FC서울의 매치입니다. 울산은 직전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 1대0 극장골로 승리하며 최근 1승 2무 2패로 4경기 무승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은 직전 광주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1승 1무 3패로 부진하고요. 최근 상승은 3승 2무로 울산이 우세하고 배당은 1.76대 4.28로 정배당입니다. 울산은 5경기 만에 승리하며 다시 리그 1위로 올라섰는데요. A매치에 차출된 선수가 K리그 팀 중에는 제일 많아 보입니다. 조현우, 주민규, 엄원상, 마틴 아담스 등이 있는데 조현우는 정경기 출전했지만 포지션상 체력적인 변수는 없고 주민규가 2경기 다 출전하며 체력적인 변수가 존재하고요. 엄원상은 출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틴 아담은 출전 여부를 떠나 이동거리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A매치 2차전이 국내에서 있었고 주민규는 초반 출전하며 체력적인 변수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서울은 링가드가 선발 출전하며 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경기 내용에서는 만족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게 아쉬운 서울입니다. 스쿼드 뎁스가 두터운 울산으로서는 이번 매치에 A매치 영향은 없을 거로 보이고 서울이 오스마르의 공백을 포항에서 김기동 감독이 함께 했던 이승모로 대체하고 있지만 경기 조율 면에서 아직 미흡한 면이 있어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3번 경기 K리그 10위 전북 현대와 8위 인천의 매치입니다. 전북은 직전 울산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2연패를 했고 최근 1승 4패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인천은 직전 수원FC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로 주춤한 흐름입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전북이 앞서 있고 배당은 2.22 대 3.10으로 정배당입니다. 전북 부진의 원인을 찾는다면 4.1-4.1 폼의 원톱 티아고의 부진이 크고 이선의 전병관이나 한교원도 제 몫을 못해주고 있고 김두현 체제에서 송민규나 문선민을 교체 멤버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전 수비수들의 공백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지난 시즌에 비해 3-4-3 폼의 날개들의 활약이 좀 부진한데요. 제르소와 온포크를 교체로 출전시키고 있어 동시에 출전을 시키는 게 오히려 시너지가 날 거란 생각인데요. 조성환 감독의 속내는 잘 모르겠고 중원에 신진호가 복귀하고 이명주까지 복귀한다면 제르소의 활동폭이나 역할이 좀 더 살 수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직전 델브리지의 백패스 미스로 추격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에서 빌드업에서도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인천입니다. 전북 현대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